더 이상 고통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당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영원히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이해되는 순간 예전의 시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내면의 고통을 완전히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후 그들의 삶은 마치 다른 차원의 인식으로 넘어간 것처럼 달라진다. 대부분은 이를 위해 수년간의 엄격한 훈련, 끝없는 수행, 혹은 급진적인 성격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진실은 고통이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무언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되어 그것이 스스로 힘을 잃고 저항 없이 무너질 때 사라집니다.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은 삶이나 환경을 고치는 것과 무관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이미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외면해왔던 하나의 단순한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현실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내면의 인식층을 통과합니다. 매 순간은 먼저 당신 안에서 해석되고 그 후에야 비로소 느껴집니다. 이는 삶이 단순히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렌즈가 있다. 네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평생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 렌즈는 기억, 신념, 오래된 감정적 충동, 한때 내면화한 두려움, 그리고 항상 의식하지는 않았던 욕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렌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을 편집한다. 그것은 네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무시할지, 무엇이 위험해 보이고 무엇이 중요해 보일지, 말과 사건과 시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결정한다. 가장 멈추게 하는 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현실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면 아마도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것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삶에 대한 당신의 시각과 쌓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고 거의 당연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정으로 명확해지면 고통이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영원할 필요가 없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도시에 사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같은 거리를 걷고 같은 뉴스를 듣고 비슷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우리의 갇힌 듯한 느낌을 받고 다른 사람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삶이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심리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실로 경험하면 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분노, 두려움, 확신, 희망, 절망. 이 모든 것은 사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부여된 의미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한 사람은 위협을 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똑같은 상황이 내면의 필터에 따라 숨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신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는다. 정신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만을 보여준다. 정신은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선별하고 그와 모순되는 것은 모두 무시한다. 세상이 위험하다는 믿음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면 주의력은 끊임없이 위협을 찾아다닐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증거는 어디에나 존재할 것이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예시는 끝없이 쌓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갇힌 덫끝에 빠지게 된다. 외부에는 그들을 붙잡는 것이 없지만 내부는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진다. 감옥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렌즈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결정하는 방식에 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정신이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자신은 단지 현실적일 뿐이라고 당신을 설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과 오래된 신념을 거친 현실주의는 매우 설득력 있는 환상으로 변한다.
당신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삶에서 명료함이 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어린 시절에 발생합니다. 그때 직접적이고 생생한 세계인식이 더 강한 무엇인가? 두려움, 수치심, 통제, 안전에 대한 욕구에 의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개입하여 보호하기 시작했다. 마음은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들은 악의가 아니었다.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대가가 따랐다. 그 순간부터 삶은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았다. 반응들은 기억, 기대, 상상된 결과에 기반하여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신은 현재의 순간이 아니라 과거의 유령들에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뚜렷한 트라우마와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결코 꺼지지 않은 미묘한 방어 기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미리 거절, 상실, 위험 또는 실패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패턴은 지금도 당신이 어조, 메시지, 침묵 또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결정한다. 오늘날 마음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방어는 점차 왜곡으로 변한다. 생존을 위한 배려로 시작된 것이 지속적인 해석의 감옥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이 깨달음이 깊이 와닿는 이유는 마음이 진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임무는 안전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뒤집는 질문이 생긴다. 만약 네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감옥이 오로지 생각들로만 이루어졌다면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신이 추구하는 상태가 이미 당신에게 익숙하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단지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진심 어린 웃음이 터져나올 때, 단순한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 주의가 완전히 현재에 집중되고 내면의 대화가 잠잠해질 때 바로 그것이다. 신비롭거나 복잡한 것은 없다. 그저 필터 없는 직접적인 체험일 뿐이다. 이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통제하거나 더 나아지려 애쓰지 않는다. 당신은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무슨 일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정신은 한쪽으로 물러나고 삶은 그저 흘러간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순간들에는 고통이 없다는 것이다. 삶이 변해서가 아니라 렌즈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가 멀고 드물다는 생각은 오해다. 만약 자유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타날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차린다. 몸은 즉시 가벼움, 명료함, 자연스러움을 느낀다. 이것은 집에 돌아온 것과 같다. 문제는 이런 순간들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연하거나 산만하게 하거나 일시적인 안도감으로 여겨진다. 마음은 재빨리 돌아와 말한다. 좋아, 이제 현실로 돌아가자. 비록 그것이 현실이었지만 단지 설명이 없었을 뿐이다. 평온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간과된다. 자유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다. 마음은 또한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외부로 드러내는 습관이 있다. 내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모든 것은 외부 세계에서 사람, 상황, 반복되는 주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갈등이 다른 관계에서 반복되고 반응은 불균형해진다.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신이 외부에서 완결을 찾기 때문이다. 살아내지 못한 분노는 드러날 기회를 찾는다. 인식되지 않은 두려움은 위협을 찾는다. 수치심은 비난을 투사한다. 감정은 원인이 뒤섞여도 실제한다. 이렇게 상황이 쫓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생긴다. 하지만 사실 정신은 단지 세상을 거울처럼 사용할 뿐이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세상은 더 이상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시 중립적이 된다. 진정한 돌파구는 삶이 원하는 것을 줄 때가 아니라 내적 경험에 대한 태도가 바뀔 때 일어난다. 깨달음이 생긴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생생한 변화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이 공격하고 감정이 사로잡는다. 자각은 간극을 만든다. 당신은 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보임만으로도 그 꽉 잡는 힘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다. 감정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 자각은 억누르지도 싸우지도 않는다. 그것은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것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없다. 마음은 모든 것이 시급하고 개인적이며 영원하다고 설득하는 능력을 일쓴다. 자유는 통제가 아니라 분별에 있다. 마음을 침묵시키려 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것을 자신으로 여기지 않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반응은 약해지고 폭풍은 더 빨리 지나간다. 삶은 더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변한다. 더 깊이 깨달을수록 많은 선택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임을 알게 된다. 아첨은 친절이 아니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통제는 힘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다루려는 시도다. 자기 파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방어다. 이 프로그램들은 당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형성합니다. 인식은 그들을 파괴하지 않고 가시화합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이 나타납니다. 패턴이 드러나기 전에는 운명처럼 보입니다. 인식되면 그 마법은 약해집니다. 인식은 일상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신과의 싸움 없이 어려움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실제 고통은 남아있지만 해석으로 만들어진 고통은 사라집니다. 주요 질문도 바뀝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대신 이것이 내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됩니다. 트리거는 정보가 됩니다. 반복은 신호가 됩니다. 아무것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은 공격이 아닌 대화가 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은 일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가 준비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모든 실수, 상실, 막다른 길은 준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당신에게서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간단하지만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저는 여러분께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적어달라고 제안합니다. 형식적이거나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깊고 솔직하게 자기 기만 없이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동의의 표시로. 때로는 한 번의 짧은 행동이 수천 번의 생각보다 결심을 더 확실히 고정시킨다. 사람이 진정으로 준비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그는 단순한 생각의 집합체가 아닌 거울로 변한다. 더 이상 그 안에서 오래된 신념의 확인을 찾지 않고 각 문장마다 마음속으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들이 방어막을 뚫고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교육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는 오히려 알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첫 깨달음 이후 종종 이상한 상태가 찾아옵니다. 마치 익숙한 버팀목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옛 설명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이 상태를 방황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이는 마음이 일시적으로 자동으로 준비된 해석을 끼워 넣는 것을 멈췄다는 신호다. 멈춤이 생긴다.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전에는 생각의 소음에 가려졌던 것을 볼 기회가 생긴다. 이 멈춤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자신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지만 당신 그 자체가 아니다. 예전에는 추상적인 철학처럼 들렸겠지만 이제는 육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차가움 없이 가볍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긴장 없는 존재감처럼. 이 단계에서 마음은 종종 통제권을 되찾으려 한다. 질문을 던지고 보증을 요구하며 최종 결론을 찾는다. 깨달음을 개념으로 전환해 다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어나는 일을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뿐이다. 생각이 생기는 것을 관찰하라. 그것이 진리를 주장하는 방식을, 그 뒤를 따르는 감정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방식을. 이것은 투쟁도 억압도 아니다. 관찰이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무언가를 바꾸려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역설은 바로 그 목적의 부재가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점차 분명해지는 것은 내적 긴장의 대부분이 사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끊임없는 이럴 수는 없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달라져야 해. 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이 저항이 약해지면 극적인 요소가 배제된 행동만이 남는다. 결정은 더 쉬워진다. 실수는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니다. 피로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시도에 말입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던 내면의 대화들에 이 대화들이 심각성을 잃을 때 엄청난 자원이 해방됩니다. 항상 기쁨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고요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영양분이 됩니다. 명료삼이 항상 좋은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의심, 짜증, 피로가 밀려오는 날들이 있다. 차이점은 이제 그것들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도 인식의 전 영역을 장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기후가 아니라 날씨와 같다. 발생하지만 당신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을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 의견에서 위협을 덜 느낍니다. 타인의 승인을 덜 갈구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책임이 어디서 끝나고 타인의 책임이 시작되는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증명하기보다 듣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거절당할 두려움이 사라지면 정직함이 더 쉬워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갈등조차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더 이상 자존감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단순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변합니다. 내면의 고요함이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이 더 정확해집니다. 당신은 덜 분산됩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을 덜합니다. 자신으로부터 덜 도망칩니다. 멈춰서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관성에 의해 강요된 것인지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때로는 내적 압박이 없으면 발전이 멈출까 두려워집니다. 끊임없는 비판 없이는 동기가 사라질까 걱정되죠.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학대는 사라지고 관심은 남습니다.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생생한 반응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합니다. 특히 선택의 순간에 이 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예전에는 선택이 고통스러운 의심,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하려는 시도, 실수할까봐 두려움과 함께했다. 이제는 현재의 한 걸음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너는 전체 길을 알지 못하지만 다음 걸음은 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의 미묘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당신은 최종 상태를 기다리는 것을 멈춘다. 내가 마침내 습가되면 이라는 생각은 의미를 잃는다. 삶은 더 이상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삶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모든 불완전함, 멈춤, 불확실성과 함께.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삶은 진정해진다. 목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목표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내 가치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네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신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노력 자체의 구조를 바꾼다. 노력은 더 부드러워지지만 더 약해지지는 않는다. 때때로 마음은 옛날 패턴으려 돌아가려 할 것이다. 이는 정상이다.
깨달음이 과거를 순간적으로 지워버리지는 않는다. 깨달음은 과거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공간을 만든다. 그 돌아옴을 알아차릴 때마다 작은 해방이 일어난다. 즉각적이진 않지만 되돌릴 수 없이. 당신은 고독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 됩니다. 고요함에는 더 이상 위협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접촉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것과의 접촉. 항상 당신과 함께 했지만 배경에 머물러 있던 것과의 접촉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왜 어떤 외부적 성취도 지속적인 만족을 줄 수 없었는지 분명해집니다. 그것들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던 것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향한다. 어떤 순간에 네가 뒤로 물러났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그것을 알아차리는지 주목해보라. 그 뒤로 물러남을 네가 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자각의 존재를 말해준다. 예전에는 그저 그 상태 속에 살았을 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보고 있다. 이는 후퇴가 아니라 깊어짐이다. 이 길은 익숙한 의미에서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더 진짜로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일 것이다.